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라지고 싶은 조진웅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를 자꾸 소환하는 여당 관계자 이제는 더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권 인사들이 조진웅 씨를 두둔하면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 소년원 안 가본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그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SNS판을 흔들어댄다고 했는데 네. SNS판에서 제가 흔들리거든요. 많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네, 사람이 아니었다고. 네. 그래서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신가. 두둔을 하더라도 조금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두둔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경까지 갈 정도인가 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어제까지만 해도 박범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지금 현재 모습과 잊혀진 과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진웅 씨의 과거는 잊혀진 과거고 지금의 현재 모습은 훌륭한 기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뭐 안타까움을 표시한 걸로 차치할 수가 있겠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옹호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문제는 지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은퇴를 할 때도 사실은 쿨하게 은퇴하는 것 같았지만 네티즌들이 기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게 반성인가 참회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맡았었던 그 배역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시그널에서는 성폭행범을 잡는 과거의 형사였고 또 뭐 암살에서는 독립군이었는데 지금 과거에 본인의 어떤 전력과 상당히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본인의 과거가 너무 달랐고 그리고 네. 지금도 뭐 동료와 영화 감독을 폭행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냥 소년범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 진영이 계속해서 뭔가 소년법에 가둬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뭔가 옹호하고 두둔하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왜 자꾸 두둔한다고 보세요? 결국 이제 이재명 정권에 도움이 됐었던 혹은 민주 진영에 도움이 됐었던 사람이었었어. 그리고 뭐 내란 수계 얘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상당히 비판했는데 네. 결국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진영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렇게 좀 두둔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러한 행태가 조진웅 씨를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줬던 민주진영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어서 옹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여당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까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기인 총장님도 오신다고 해서 네네. 오늘 많이 반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왔는데 저는 약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박범계 의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진웅 씨께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았다.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네. 두둔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민주당 진영 인사들을 보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예를 들자면 네. 과연 과거와 현재가 다른 모습인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뭐 장경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박원순 시장 같은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저는 이 조진웅 씨의 과거 현재는 맞닿는 모습, 일관된 모습이다. 이분들은 항상 성폭력과 진보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한편에서는 성폭행 그리고 뭐 성추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같은 입으로 같은 날 네. 같은 행동으로 민주를 울부짖는 사람들이라 저는 조진웅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조진웅 씨는 네. 과거에나 현재나 민주당 사람들을 놓고 본다라면 비교해서 본다라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뭐 조진웅 씨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만큼 또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소위 뭐 시민단체도 있었고 아직도 뭐 일각에서는 쟤는 빨갱이다. 진보 진영에서 넘어온 첩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에선 진보되기 쉽다. 그 말 몇 마디이면 행동 몇 마디이면
같은 진영, 같은 진보, 자칭 뭐 민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잣대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중잣대 얘기예요. 이 민주당 측에서 지난 윤 정부 때 당시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당시에 아들이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었어요. 네네. 그때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학폭의 심각성을 부각을 시켰던 게 민주당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조진웅 씨의 얘기가 이게 결국엔 학폭 수준을 좀 넘어서는 일종의 형사 강력 범죄였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부드럽냐, 좀 옹호하냐. 이른바 민주정과죠. 네. 민주정과.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 있으면 아무리 정말 거친 흑역사를 하더라도 미화시키고 다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거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의 정과는 몹쓸 사람 혹은 끝까지 쫓아가서 파묘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진영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중잣대, 복수의 잣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조진웅 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저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게 조진웅 씨가 아니라 JK 김동욱 씨라든지 네. 김은국 씨가 똑같은 전력이 있었으면 과연 진보 진영이 가만히 있었을까? 네. 전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아마 특검까지 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장발장의 비유를 한다던가 비행 청소년의 무슨 귀감이 된다는 말을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정파적 이익이 이 정해진 모든 사회적 규범들을 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들이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오는군요. JK 김동욱 씨와 김은국 씨도 이른바 본의 아니게 갑자기 끌려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조진웅 씨 논란에 갑자기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물론 이 상황이요. 소년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최초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 사유가 소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년범들의 재판 기록이나 과거 기록들은 공개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재판 기록을 통해서 취재진이 공개를 한 거다. 네. 이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 부분 제가 뭐 자세히 오늘 공부는 못 해왔습니다만 어제 누군가가 네. 잘못된 거다. 그것은 오해다. 음. 그러니까 한 변호사분 SNS에서 잠깐 보니까 제가 이해한 조문은 그렇더라고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적용이더라고요. 네. 조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김경호 변호사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가봤더니 네. 배에 꼬아놨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개딸 이렇게 그리고 뭐 자칭 진보 진영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법에 위반된다. 일체의 어떤 사건 기록이라든가 네. 과거의 전과 기록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만 판결 시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또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나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제 저도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몇 분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우리 알고 계시는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라면 배구 선수들 네. 뭐 이렇게 쌍둥이 자매 네. 그리고 야구 선수 유명 야구 선수 네, 네. 아주 제가 알기로 이제 대표적인 투수 중 이제 재능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분들은 지금 학폭 논란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국내 활동을 그렇죠. 중단했다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네. 그 저는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범죄로 말미암아서 법 처분조차 받은 사람은 법의 집행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의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말이 성립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법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작은 범죄는 작은 범죄라고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그런 것들은 평생을 따라다녀야 되는 주홍글씨이고 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모두 다 면죄부를 받아버리면 이건 도대체 뭔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학폭이나 앞으로 논란이 될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진보 진영 쪽에 일찌감치 몸을 담고. 몸을 담고 발을 들이면 다 막아줄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자꾸 이제 이게 논란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와요. 소년범 죗값을 물어야 되나 묻어야 되나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장발장에 김경호 변호사가 비유를 했어요. 네. 자베르 네, 장발장을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던. 그러면서 그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평생 착하게 살던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자베르를 악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조진웅 씨도 지금 팬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그걸 굳이 들춰내는 자베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조진웅 씨가 과거에 우리가 기록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그 범죄 전력 보면 자베르 장발장에 비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범죄이고 그 해당 여성을 성남에서 사당까지 끌고 가가지고 뭐 또 같은 행각을 또 벌이고 또 한 명이 또 아니고 한 뭐 복수의 지금 네. 피해자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뭐 고2, 고3 정도의 다 큰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장발장과 뭐 자비에르 같은 이렇게 뭔가 미화시키고 비유할 게 아니라 그 범죄 전력이 어떻게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네. 맞죠. 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성추행 논란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며칠 전이었죠. 3일 전이었나요? 본인의 SNS에다가 본인의 생일 케이크 든 사진과 함께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그리고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사람은 격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등등의 말을 써서 비난이 이렇습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특정하진 않았지만. 심지어 민주당 관련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본인의 함정을 계속 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이 SNS 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체 말을 안 했답니다. 이제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조진웅 씨 이슈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거기에 지금 묻어가자라는 건 것 같아요. 괜히 말 붙여봐야 자신의 사건만 부각되니까. 조진웅 씨 사건에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뭐 보수 진영의 패널들은 이 조진웅 씨와 장경태 씨 사건이 민주 진영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뭔가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계속 파묘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조진웅 씨 얘기를 옹호하면 옹호할수록 세트로 자꾸 장경태 의원 얘기가 꼬리 물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전면에 뉴스가 나는 것과 네. 조진웅 씨 이슈가 먼저 나서는 것과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말을 붙이는 것은 그냥 긁어부스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SNS에 이렇게 감성팔이 할 때가 아니죠. 네. 지금 이 장경태 씨의 문제는, 이 사건의 문제는 민주당이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뭐 여성이 손을 올리는 거 보지 않았느냐라부터 2차 가해였죠, 명백한. 2차 가해, 3차 가해, N차 가해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장경태 씨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SNS에 본인 감성팔이하고 뭐 성추행 고소당하니까 뭐 득도 했던 것 마냥 그렇게 글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지방선거 기획단장 빨리 내려놓고 네. 당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놓고 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지. 경찰 이렇게 수사에서. 뭔가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SNS 감성팔이 할 때가 아니다. 당에 부담을 줄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네. 게 이 고소인 측, 네. 고소인 측 여성 측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회가 거의 없고요. 네. 이게 오히려 이 상황도 좀 안타까워요.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얘기할 데가 없고 지금 공인이고 의원이라는 장경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막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뭐 그건 둘째치고 트라우마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네. 뭐 가해자가 피해자가 뭐 바뀌는 그런 네. 모습처럼도 보이고, 전 또 하나 이렇게 장경태 의원의 이제 행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 네.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이제 김민석 총리도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사죄를 하고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공직에서 사퇴하는 순간 본인의 이제 미래는 묻혀져 버린 데 반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서로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본인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네.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김민석 총리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나. 예. 본인이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미래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이 국회라는 이 좋은 직장 말고 다른 데 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은 계속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관된 입장을 가질 거다. 네. 글쎄요, 뭐 할 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 능력에 따라서. 네. 국회의원 말고. 근데 장경태 의원을 보게 되면 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다른 먹고 살 길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저는 한편으로 좀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좀 네. 측은하기도 하고 이제 같은 전라도입니다만 이제 네. 짠하기도 하고. 네. 아니 전 이해를 해요. 이분의 이런 모습들이. 네.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감찰, 윤리감찰 지시했는데 안 되죠. 결론이 지금 12일, 13일, 네. 2주 다 돼가고 아니, 있는데 윤리감찰 네. 조사를 지시했는데 네. 그 다다음 날인가요? 그 주 주말에 바로 기자회견 하면서 이거 무고다. 네.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면 윤리감찰 조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력을 갖지도 못하고 구속력을 갖지도 못하는 내부의 그 조사가 너 데이트 폭력 아니야. 성추행이 맞아. 네. 라고 결론 지을 겁니까? 지금까지 대대적인 민주당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론 못 냈습니다. 결국 결론 못 내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네. 유야무야 흐르다가 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윤리감찰단도 이거 장경태 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뭐 당직을 정지한다든지 징계한다라는 그런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이지 네.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결론이 안 난 것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통일교 관련도 특검이 수사를 이거 할지 말지, 장경태 의원도 경찰 수사 진행 중이고, 특별감찰관도 말만 나오고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주제는 다 다른데 네. 하나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는 전부 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맞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찍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강심장들. 그리고 저는 과연 이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조사, 뭐 윤리특별위원회도 네. 있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판 이런 것들에서 과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 구조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뭐 여당 생각합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성추행 관련 경찰 조사가 예. 뭐 눈치 보고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 경찰이. 아, 그렇긴 한데요. 법사위 장면을 보면 그 경찰청장한테 질의하고 질의를 막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으로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거예요. 없고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는 거 보세요. 일개의 대법원 수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한테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있잖아요. 전 걱정돼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하시면 더 걱정돼요. 순간 저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 그러니까.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